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도대체 뭘까요?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일까요? 서울시 국가직 공무원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가 공무원 종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이러는 분도 있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포함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지방직이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2018년도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맞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2018년도까지는 시험 일자가 달랐습니다. 서울시만 모랑 지방직이랑 서울시가 달랐어요. 날짜가 보통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서울시는. 네, 지방직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지방제로 얘기해버렸네. 어쨌든, 지방직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달랐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방직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시험 일자를 같은 날로 바꿨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안 바꿨어요. 자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서울시 공채 9급, 7급 시험은 지방직 시험과 합쳐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봅니다.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직, 지방직만 남는다. 서울시는 이제 거주 제한을 빼고는 지방직 시험 일자와 같고 지방직 시험 문제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방직 중에 서울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를 별도로 빼지 않죠. 인천광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방직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지방직 인천광역시가 돼야 되겠죠. 지방직 경상남도, 지방직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지방직 서울시. 자, 일단은 근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자, 여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명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잘 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자, 2020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네, 이렇게 있죠. 1,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지방 말고 그냥 서울시 공무원이 있겠지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직은 국가기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줄여서 그냥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지방이란 거는 맞아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사전에도 서울 이외의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특별시. 자, 지방자치의 종류에 다음에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특별시 뭐 있죠? 서울특별시. 광역시는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자치시는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 하나,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등등. 자, 이렇게 있죠.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또 뭐 있죠? 네, 제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은 지방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도 서울시 있어요. 죽어도 서울시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국가직인데 국가직 중에 서울에 부서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서울 청사가 있잖아요. 청사. 서울에 아직도 있잖아요. 다 어디로 갔어요? 세종시로 갔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수도 이전 이런 얘기 나오니까 수도 이전에 뭘 얘기하냐면 국가직은 서울에 근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국가직이 왜 서울에 있나요? 우리 중앙행정기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종시에 가 있죠. 본부들은. 네,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 맞나요?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세종시로 옮기겠다 하는 거고 요즘 나오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하자는 얘기는 나머지 기관들도 싹 다 가자.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잔류되어 있는 행정 부서들을 다 데려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직 중에 서울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는 이 주소, 구역,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직의 일반 행정에 보면 지역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눠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방직 시험을 국가직 때 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에 갈 공무원들을 뽑는 거예요. 국가직은 국가직일 뿐이고 지방직은 지방직일 뿐입니다.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아요? 우리 대통령도 뽑지만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잖아요. 따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맨 위에는 대통령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자치단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다. 여기에 요 한 줄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결국은 지방직이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돼요. 서울시 공무원 이꼴 뭐예요? 서울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방공무원이란 게 맞죠. 자, 오늘이라도 알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 이것이 어디냐? 지방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청, 도청, 시청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시청, 서울특별시청,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산하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이죠. 자, 국가직은 어디로 가요? 자, 이겁니다. 국가직 조직도예요. 이게 조직도인데 일반 행정, 국가직 일반 행정에 합격하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국가공무원 공채 채용 후보자를 위한 자료란 게 있어요. 그 링크가 되거든요. 그 자료입니다. 2018년도 있고 2019년도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찾은 건 지금 2018년도 건데 이렇게 조직도가 있어요. 여기 안에 다 갈 수 있다. 예.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경찰 어디 있어요? 경찰청. 그 국가직 공무원인 거예요. 소방은요? 소방청. 이번에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전환됐죠. 지방자치에 있던 소방을 소방청 밑으로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서, 국세청, 네. 그 다음에 관세청, 다 있죠. 통계청, 청이고 이거는 그래서 부처청이에요. 부처청이 바로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죠. 여기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네, 처, 그 다음 부, 네, 그 다음에 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국가인권위원회 이런데 네, 직속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까지도 다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는 국가공무원이죠. 서울에 있어요? 아니요, 세종시에 있잖아요. 네. 법무부가 아마 저기 과천청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를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법무부 서울 쪽에도 발령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네,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에서 지역 구분으로 선발하는 건 뭐냐. 각 지역마다 또 이 부처청들이 나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에만 딱 앉아서 다 근무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 지역에도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나가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이 아니다. 그럼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 이제 파견 같은 거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구급 시험 합격해가지고는 국가직인데 나는 어디 무슨 구청에 가 있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겠죠. 자기들 부서가 다 있어요. 가면 건물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구청에 무슨 사무실 남아서 거기를 임대해줬다 이럴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어쨌든 간혹 가다가 우리 고용노동부 그 취업 알선해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제 상담해주시고 하는 분들이 간혹 구청 건물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고용노동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건물을 그냥 빌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청을 잘 아니까 구청에 가서 여기 이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국가기관들끼리 돈 내고 돈도 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는 있어도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지방직에 가서 일하고 지방직 공무원인데 국가직 가서 일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자, 서울시
이제 아시겠죠? 명확하게. 그럼 2020년도, 21년도 이제 어떻게 돼요? 서울시는 그냥 지방직 시험 일자랑 똑같아요.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번에 여기 시험 문제 정답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1, 2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필기 시험 최종 정답 이렇게 됐죠. 이건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과목이 몇 개 없어요. 과목이. 그래서 왜 과목이 몇 개 없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직 문제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벌써.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야? 별도로 서울시에만 출제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걸 가지고 시험 보는 직렬이 같이 끼어 있었어요. 그 분들 시험 문제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사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저거는? 헷갈려 죽겠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내가 일반적인 직렬을 지원했다 그러면 서울시에만 뽑는 직렬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직렬을 지원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요? 사이버 국가고시에 가시면 지방직 시험 문제라고 해서 나와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서울시는 9급 공채, 7급 공채, 고졸 전형 이렇게 세 가지는 지방직 시험 문제랑 똑같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서울시에 1회 시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요번에는 이제 합쳐졌어요. 여기 보면 병합이라고 돼 있죠. 1회 시험이 추가 시험입니다. 그 다음 연도 거를, 그러니까 그 해 연도 거를 다 못 뽑아서 그 다음 연도에 초에 그냥 뽑는 거예요. 주로 사회복지, 간호 이쪽으로 많이 뽑아요. 근데 매년 그렇게 뽑아왔어요, 서울시가.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1회는 뭐고 2회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방직 시험일 날 보는 게 9급 공채구나. 정상적인 9급 공채구나. 만약에 보너스로 1회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보너스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왜? 거주 제한이 없으니까. 응시가 가능해요. 근데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간호, 토목, 올해 1회는 그랬죠. 시설관리, 전기기계, 그 다음에 간호, 사회복지, 토목, 건축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행정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7급도 본 적이 있어요. 7급도 본 적이 있어요. 인원수가 모자르니까 빨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뽑아서 이 상반기 내에 뭐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연수하고 빨리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1회, 2회, 3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자기들 시험 마음대로 출제합니다. 다만 9급, 7급 이건 왜? 이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자기들이 출제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인사혁신처 문제 똑같이 해가지고 다 같은 날에 보자 해서 그때 빼고는 내가 근데 또 추가로 또 뽑고 싶어. 그러면 그게 1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회는 9급, 2회는 7급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거 잘못 보고 있다가 1회 시험 끝났다고 접수 안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9급 다 끝났다고.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이제 내년부터는 자 2021년도부터 바뀌는 거 한 가지가 지금은 왜 그런 혼란이 오냐면 서울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중복 접수가 가능했어요. 자기가 거주 제한 요건만 되면 서울은 없으니까 무조건 접수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지역을 또 접수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경쟁률을 보고 간다 막 이러는데 내년부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9급 지방직 시험 날짜에 내가 서울을 결정할지 인천을 결정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가 시험은 별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년부터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가 보통 47%, 48%밖에 시험 보러 안 와요. 시험 접수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경쟁률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서울시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건 진짜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5,000원만 날리는 거고 서울시는 5,000원이 아니죠. 서울시는 왜요? 서울시는 그 많은 사람들 자리를 다 잡아놔야 되잖아요. 시험 고사장을. 다 돈 주고 잡는 거지 공짜로 잡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그 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감독관 또 돈 내야 되죠. 시험지 다 출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OMR 카드 다 출력해야 되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안 하겠다 해서 같은 날 보니까 같은 문제로 한 군데만 지원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이 원서 접수 이꼴 이제 거의 실질적인 응시율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날 안 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서울시 놓고 뭐 경기도 가능하겠죠? 아닙니다. 안 돼요. 자, 요거까지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